예, 이번에는 이제 네트워크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해봐야 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이제 네트워크 모델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어, 이제 최적화 모형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네트워크 모델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래프의 이론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살펴보자면, 굉장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이제 OR 문제들이, 어, 네트워크 모델의 형태로 모델링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천연가스, 여기 내추럴 가스라고 하는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에서도 당연히 해변가에 만드는 것에서도 사실은 이제 네트워크 모델을 통해서, 왜냐면은 이제 거점이 있고 그 거점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이 결국에는 이제 하나의 아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거점들은 이제 노드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네트워크 모형을 구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shortest route plan, 흔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비게이션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도시간에, 그러니까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가장 이제 최단 경로 찾는 문제 역시도 네트워크에서, 교통 네트워크에서 최단 경로를 찾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니까 네트워크 모델을 많이 사용하고요. 특히 교통공학 쪽에서 흔히 이제 많이들 수업을 들어요. OR 수업을 굉장히 이제 외국에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학교들을 보면은,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시빌 엔지니어링, 보통 교통공학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최적화 수업을, 산업공학에 이제 최적화 수업을 따로 들으러 옵니다. 왜냐면은 이제 네트워크의 교통량을 이제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장 분산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 찾기 위해서죠. 결국에는 이제 그게 다 네트워크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네트워크 모델을 배울 거예요. 마찬가지로 산업공학에서도 사실 네트워크 교통 쪽 최적화를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OR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한 분 정도는 있습니다. 제가 있던 이제 유오베이에서도 이제 제 커미티 멤버였던 교수님께서, 닥터 헤드인데, 닥터 레디 헤드 교수님께서 이제 그걸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통공학 쪽 네트워크 모델, 뭐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 뭐 그쪽에서는 이제 학교마다 유오베이도 있지만 다른 학교에도 다 이렇게 있고요. 특히나 이제 최고 저널이죠, 트랜스포테이션 사이언스. 거기서는 이제 닥터관이라고, 용패관이라고, 제 이제 동료기도 한데, 예전 그분이 이제 에디터를 맡고 있는데, 그 어디 있냐,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교통 쪽, 사실은 교통공학보다는 이제 저널의 에디터긴 한데, 그분 이제 주요 이제 연구 자체는 에너지 네트워크 쪽이죠.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 모델을 사용하는 산업공학 교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 말이었고, 어쨌든 세 번째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석탄 슬러리 파이프라인 네트워크에서도 역시 최대의 캐파시티를 정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네트워크 모델을 사용한다. 이 와이오밍이 그 미국 이제 석탄 광산으로 유명합니다. 콜마인. 그리고 이제 제가 있었던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면 광산이죠. 구리 광산. 그냥 한국과 다르게 그냥 도로, 그러니까 옆에 이제 얼마나 자연이 풍요롭냐면, 미국이 도로를 싹 걷어내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땅을 쫙 걷어내면, 표면을 싹 걷어내면 그냥 노면 광산이라고 하는데, 걷어내면 그게 광산이에요. 광물이 쭉 나오는 거예요. 어, 우리나라처럼 막 지하 몇백 미터까지 안 가도 그런 광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리가 애리조나 많이 나오고, 와이오밍 이제 석탄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예, 결과적으로 그런 이제 네트워크 광산에서 결국 파워플랜트, 휴스턴에 있는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파워플랜트까지 가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에도 결국 네트워크 모델이 사용된다. 당연하죠. 이게 사실은 이 네트워크 모델이 이렇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원을 이제 수송하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많이 건설하는 데 사용이 되고,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시빌 엔지니어링, 토목공사하는데 굉장히 많이 이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부를 해놓으시면은 이제 굵직한 이제 국가 사업이나 그런 걸 나중에 이제 문제를 푸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주로 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하고 있고, 제 논문 역시도 다 네트워크 모델 옵티미제이션이 대부분을 이룹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예,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노드하고 아크라고 이어져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노드는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링크, 그러니까 도로망이라고 보면은 도시와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들. 그걸 각각의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링크 바이 아크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아크는 혹은 브랜치라고도 하지만, 그 도시와 도시를 잇는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셨죠? 그거를 이제 그 선들을 아크라고 해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노테이션으로 굉장히 이제 정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공통된 노테이션을 사용해서 논문을 쓰셔야겠죠. 쓰신다면. 네트워크에서 N은 노드고 A는 아크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그젬플로 해줄게요. 이그젬플로 N 해가지고 1부터 5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말은 뭐냐? 노드 1, 노드 2, 노드 3, 노드 4, 노드 5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의 노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노드 1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모델에서 뭐예요? 집합을 보면. 1이라고 하면 그냥 노드 1인 거예요. 그리고 노드 2, 노드 3 해서 1, 2, 3, 4, 5라고 해요. 일일이 노드 1, 노드 2라고 쓰지 않습니다. 영어로. 그래서 1, 2, 3, 4, 5. 그래서 이것은 다 노드이다. 라고 했을 때, 아크는 있겠죠? 아크가 있는데, 아크는 뭐냐? 두 노드를 잇는 점이라고 했어요. 선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선, 뭡니까? 노드 1과 노드 2를 잇는 선이에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오리진 데스티네이션에서 OD 페어라고도 부릅니다. 교통 쪽에서는.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방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혼동하지 말고 뭐가 출발점이고 도착점인지 아직 써있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노드 1과 노드 2를 잇는 선 하나, 그리고 노드 1과 노드 3을 잇는 선 하나, 노드 2와 노드 3를 잇는 섬 하나, 그리고 노드 2와 노드 5를 잇는 섬 하나, 노드 3와 노드 4를 잇는 섬 하나, 선 하나, 섬이 아니죠. 노드 3와 노드 5를 잇는 선 하나, 그리고 이제 4, 2, 노드 4와 노드 2를 잇는 선 하나, 그리고 노드 4와 노드 5를 잇는 선 하나가 있다, 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예, 아셨죠? 예,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토대로 이 정의를 보시고 바로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네트워크는 결국에는 플로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플로우가 뭡니까? 흐름이죠. 한국말로 직역하면 흐름, 교통 흐름, 그렇죠? 일반적으로 영어로 하면 이제 traffic flow라고 하죠. traffic flow.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은 파이프라인을 보신다면, 뭐 기름 파이프라인, 유전 파이프라인을 생각하시면은 oil product flow 해가지고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크의 종류에 뭐가 있느냐? 그렇게 이제 아크가 정해지면 결국에 플로우라는 게 있고 수송량이 얼마인지 결국에 정하게 되겠죠. 서울하고 수원 뭐 그렇게 있는 고속도로의 통행량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도로의 교통의 캐파시티를 나중에 정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아크는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는데 디렉티드 아크라는 게 있고 아셨죠? 그리고 그러니까 바이 디렉셔널이 있고 디렉셔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렉티드 아크가 뭐냐면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도예요. 편도. 한국말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directed arc from node A to B라고 하면은 결국 노드 A에서 노드 B까지 가는 결국 오리진 데스티네이션이 정해지는 거죠. 출발지는 A고 도착지는 노드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directed arc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directed network라고 우리가 말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모든 도로가 모든 아크가 도로가 아니지 아크가 선이 다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path라는 건 뭐냐? 결국에는 이제 출발지하고 도착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노드들을 이제 통과해서 결과적으로는 도착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경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set of arc joining to disjoint node 해가지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선분들의 집합이 되는 거죠. 그게 경로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루트라고 해도 되고 라우트라고 해도 되셨죠. 예. 한번 이걸 네트워크로 봅시다. 예전 네트워크로 보시면 간단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긴 설명 필요 없습니다. 앞서 이제 언급한 네트워크입니다. 1, 2, 3, 4, 5 나지 있죠? 어디서 봤습니까? 1, 2, 3, 4, 5 여기에서 봤습니다. 1, 2, 1, 3 있었죠? 1, 2, 1, 3 1, 2, 1, 3 그렇죠? 2, 3, 2, 5 그렇죠? 2, 3, 2, 5 2, 3, 2, 5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3, 4, 3, 5 4, 2, 4, 5 3, 4, 3, 5 3, 4, 3, 5 4, 2, 4, 2, 4, 5 해서 아까 전에 말했던 셋에서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의를 이제 설명하다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는데 아크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디렉티드 아크죠. 디렉티드 네트워크입니다. 방금 보신 건. 그래서 이제 얘를 이런 경우에는 얘가 이제 오리진이 되고 여기가 데스티네이션이 되는 거예요. 1, 2, 1, 3 아시죠? 만약에 논 디렉셔널이면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디렉티드 아크라고 했을 때 네트워크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렸고 이거를 이제 토대로 뭐를 할 수 있냐? 결국에 최단 경로가 뭔지를 구하실 수 있겠죠. 그 최단 경로 문제. 만약에 1번이 오리진이고, 그러니까 출발지, 그리고 5번이 이제 데스티네이션이면 1에서 5까지 도달하는 최단 경로는 뭔가? 푸시오, 뭐 그렇게 나오겠죠. 예, 이게 바로 네트워크 모델링 문제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정의를 한번 더 살펴보죠. 트리는 이제 사이클 프리 네트워크 말합니다. 사이클 프리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만약에 디렉션이 있으면 여기가 만약에 양방향이라면 이렇게 빙빙 도는 거예요. 사이클이 네트워크에 존재하면 최적화를 푸는 복잡성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 네트워크가 아닌 게, 그러니까 사이클 프리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더 쉬워지죠. 그래서 트리라는 걸 사이클 프리 커넥팅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아셨죠? 예. 그리고 스패닝 트리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트리는 이제 하나의 노드가 있으면 이렇게 이런 형태를 갖겠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확장해 나가는 식으로 디시전 트리 대표적인 거 디시전 트리 이제 의사결정론에서 많이 배웠으셨을 텐데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나무 그렇게 왜 트리라고 부르는지 아시겠죠? 한쪽 방향으로 나가면서 계속 이제 뿌리를 가지를 치는 식으로 사이클이 없죠. 그래서 이제 디시전 트리를 트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스패닝 트리는 all node of network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를 spanning tree라고 불러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모든, 그러니까 트리이면서도 모든 이제 노드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spanning tree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리고 뭐 유명한 이제 웹하나 문제나 salesman problem 뭐 그런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다른 그런 문제들이 다 이제 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해서 푸실 수 있습니다. 브릿지 오브, 이게 발음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캘리닝그레드에 있는 이제 다리 예제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그 A, B, C, D를 모두 이제 웹하나 문제죠. A, B, C들 모두 통과를 하고 싶은데 최단 경리는 한 번만, 모든 다리 한 번만 건너서 A, B, C들을 모두 통과하는 법은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문제. 그러면 어떻게 풉니까?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노드라는 걸 만드셔야 합니다. A, B, C, D. 그렇죠? 노드가 이 경우엔 4개가 되겠죠. 4개가 될 거고,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가 되죠. 그리고 이제 A하고 B를 잇는 링크는 뭐가 있는지. 이 경우엔 2가지인가요? A에서 B. 그렇죠? 1번, 2번. 그렇죠? 그래서 A, B 2개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AD는 하나인가요?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AC는 2개가 있었습니다. AC, 그렇죠? 그리고 CD 하나 있었고, BD를 있는 것도 하나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의 구조가 됩니다. 바이디렉셔널이죠? 양방향입니다. 바이디렉션 아크예요. 그래서 이거는 디렉티드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아셨죠? 앞서 배운 정의를 이제 생각해 보면,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렇게 모델링 하시면 된다는 거였고, 이제 율러 패스에 대해서도 한번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러 패스라는 거는 이제 경로죠. 율러의 경로, 율러 패스라는 거는 모든 edge of graph를 한 번만 통과하는 겁니다. 앞서 문제 살펴보시면 되죠. ABCD를 다 이제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러 패스, 그걸 율러 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규칙을 발견을 했냐? 결국에 이제 디그리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선분이 몇 개나 이제 버티시즈는 선분이 몇 개나 연결이 돼 있냐? 디그리는요. 몇 개나 연결이 돼 있냐라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노드에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한번 살펴볼까요? 과연 이제 오드 넘버 홀수로 존재하는지 아닌지. 그렇죠? 그러니까 if it has no graph vertices of the odd degree니까 odd degree가 없어야 돼요. 근데 한번 살펴볼까요? A라는 거의 degree는 몇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A는 5개가 되고요. B는 몇이에요? 하나, 둘, 셋. C도 마찬가지죠. 하나, 둘, 셋. D는 어떤가요? 하나, 둘, 셋. 그렇죠. 그래서 이제 odd degree가 아주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vertices 여기 써 있는 게 이제 노드가 B, C, D 원래는 꼭지점인데 vertices 하여튼 그래서 노드가 하나, 둘, 세 개가 odd degree에 degree 3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vertex A has degree 5 그렇죠? 그래서 5개 경로가 있었잖아요.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four vertices of odd degree가 있죠. 그래서 뭐예요? odd degree를 가진 그 노드의 수가 몇 개예요? 4개잖아요. A, B, C, D가 전부죠? 네, 전부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율러 패스가 없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율러 패스가 없다. 율러 패스라는 건 뭐였다? Every edge of the graph exactly once. 그러니까 한 번만 한 번만 고쳐서 이제 A 한 번, B 한 번, C 한 번, D 한 번, 뭐 그런 식으로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 번만 고쳐서 웹하는 문제죠. 그래서 하게 되는 이제 규칙을 발견한 거예요. 율러 패스. 그러니까 율러 패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번만 A, B, C, D를 거쳐서 그러니까 A부터 D까지 한 번만 거쳐서 도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경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셨죠? 어쨌든 이런 규칙들 토대로 결국 그래프 티오리를 이용하시면 이런 규칙들을 발견하실 수 있다는 예제를 이제 한번 살펴봤던 거고요. 예를 한번 이제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단원에서 배워야 한 것들에 대한 범위를 한번 보죠. Minimal Spanning Tree, Shortest Route Algorithm, Maximum Flow Algorithm, 그리고 CPM 아시죠? Critical Path Method 해가지고 CPM은 이미 학부 때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면 될 거고 못해도 제가 이제 shortest path route 알고리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최소한 이제 그 딕스트라 알고리즘 정도까지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니멀 스패닝 트리부터 한번 볼까요? 미니멀 스패닝 트리입니다. 목표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smallest total length of connecting branches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트워크에서 이제 존재하는 노드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뭐를 이용해서? smallest total length of connected branches를 토대로. 그렇죠? 아셨죠? 총 경로를 보는 겁니다. 거리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거리를 봅니까? 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결국에 n개라는 노드가 있다고 합시다. 1, 2, 3 해가지고 스몰 n개 해가지고 스몰 n까지 해서 n개라는 노드가 있다고 할게요. 이거를 캐피탈 N, 대문자 N으로 나타내면 이걸 셋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노드의 셋은 1부터 N까지 있다. CK는 결국엔 이것도 역시나 셋인데 셋이고 이터레이션 K에서 아셨죠? K에서 연결이 된 노드들의 셋이라고 봅시다. 아셨죠? 그리고 CK 반은 뭐냐면 아직 K 이터레이션에서 노드가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점적 경로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그래프 티오리를 보면 결국에 경로를 찾아가는 거니까 첫 번째 여기를 A라는 데를 측정하고 만약 경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를 한번 볼까 해야 되죠. 그래서 이터레이션을 한번 이터레이션 1, 세컨드 이터레이션 두 번째 레이어를 보고 세 번째를 보고 뭐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최적화 심플렉스에서 했던 것처럼 이터레이션마다 점점 해를 찾아가죠. 그거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거의 애플리케이션이 뭐가 있냐? 미니멀 스패닝 트리의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결국 도시에서 많이 쓰인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도로 네트워크 자체가 네트워크니까, 교통망이니까, 망이라고 그냥 써있죠. 그래서, 최단 경로는 뭘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도시를 연결하는 이제 포장도로 놓을 때, 선택할 때 좋겠죠. 스몰리스 토탈 랭스니까 거리가 줄면 뭡니까? 거리하고 시간하고 보통 비례하지만은 거리가 줄면 꼭 그런 것만 아니죠. 교통량이 많으면 또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만 본다면 도로를 놓을 때 거리가 줄면 포장하는 비용이 줄어드니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봅시다. 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C0, 지로 이터레이션이죠. 공집합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C0 바에는 뭐예요? N이라는 노드 전체가 사실은 커넥티드가 안 돼 있는 거죠. 도시가 A, B, C 막 이렇게 있는 거죠. 노드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네트워크 모형이 이미 구축이 돼 있겠죠. 내부적으로는. 예. 스텝 1은 뭡니까? Start with any node i예요. 아까 보면은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 한번 보는 거죠. 여기서 시작하든지, 여기서 시작하든지, 여기서 시작하든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처음에 노드 i,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뭡니까? 노드 i를 결국에는 여기서 하나 추출해 와야겠죠. 여기 커넥티지 안 된 노드 셋에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C1에다 넣는 거예요. 그 다음 이터레이션이 되니까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i를 누구하고 연결시킬 거잖아요. 그래서 i를 C1에 넣습니다. 아셨죠? 커넥티드 된 셋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i를 여기서 빼줘야겠죠. 당연히 가져왔으니까. 아셨죠? 그리고 아무하고도 연결이 안 됐죠. 그렇죠?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꺼내오는 겁니다. 그래서 k는 1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스텝 0에서 스텝 1으로 갈 때 이미 k가 1이 되고, k1에서 하는 거는 뭐냐? n개의 노드에서 i라는 노드, 그러니까 스타팅 노드를 우리가 출발점을, 그 출발한 노드를 원래 연결이 안 된 셋에서 빼가지고 하나를 여기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C1이라는 거예요. C1, 여기 C1의 반은 말 그대로 i를 제외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k가 2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터레이션이 됐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부터 뭡니까? i하고 연결될 수 있는 애를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시스터 노드 J라고 합시다. 걔를 J 스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당연히 K-바에서 결국에는 이제 연결이 안 된 애를 한번 데려와야겠죠. 그래서 이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K-1의 C 셋으로 결국에는 보내야겠죠. 연결이 됐다라는 걸.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보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CK가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는 CK-바가 될 겁니다. 연결된 애들의 집합, 연결 안 된 노드들의 집합. 그렇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계속 반복. 스탑, CK-바, 이제 empty 될 때까지. 노드가 empty 될 때까지. 왜냐면 다 연결하는 최단 경로를 찾는 거니까. 그렇죠? 그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죠? 한번 봅시다. 미드웨스트 TV 케이블 컴퍼니를 보겠습니다. 프라임드 케이블 서비스를 제공한대요. 예. 그래서 이제 5개 새로운 하우싱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개발 도시 도시 계획 하나 봐요. 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 케이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케이블 매설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5 area에 대해서 결국에 이제 첫 번째 여기 1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5 area가 2, 3, 4, 5, 6 생기나 보죠. 그래서 여기에서 넣는다면 케이블 매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건 determine the most economical cable network.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거리에 비례하겠죠. 가격은. 그렇기 때문에 최단 거리로 이 5군데만 이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통과해서 라우트를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 설명해 드린 대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C1에서 C1 바 처음에 C0 아시죠? C0는 뭡니까? 공집합 C1, C0 바는 뭐였어요? 5개의 노드를 1부터 다 갖고 있었겠죠. 6까지. 그렇죠? C1에 뭐입니까? 첫 번째 스타트 노드를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 넣어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나머지는 뭡니까? 여기 남죠. 맞죠? 그 다음부터 뭐예요? 캔디데이트 링크들을 다 고려하는 겁니다. 2, 3, 4, 5 그렇죠? 왜냐면은 1번에서 지금 보시면 2번하고는 직접적으로 갈 수 있고 한 번에 갈 수 있고 1하고 5하고 한 번에 갈 수 있고 1하고 3하고 한 번에 갈 수 있고 1하고 4는 한 번에 갈 수 있는데 1에서 6을 한 번에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 캔디데이트 노드는 2, 3, 4, 5, 6 중에 2, 5, 3, 4, 2, 3, 4, 5 정도만 1번에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굴 선택해야 되겠어요? 그럼 경로가 있으면 최단 경로 결국에는 2번이 선택이 되겠죠. 가장 짧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는 J스타가 결국에는 2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에 대한 결과로서 C2는 1, 2가 들어가게 되고 C2 반은 나머지 3, 4, 5, 6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죠? 예, 이거를 코드로 다 짜실 수 있어요. 이해하시면. 예. 사실 스패닝 트리 찾으셔도 알고리즘이 넘쳐납니다. 그냥 바로 찾아서 쓰실 수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어차피 뭐 시험 범위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시험도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 근데 이 네트워크 알고리즘 여러분들한테 많이 필요하죠. 이렇게 해서 뭐 결국 예측력이 높은 네트워크 구성시키는데 많이 필요하죠.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알고리즘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은 이제 2에서 한번 찾아봐야겠죠. 그렇죠. 음. 그러면 이제 기존에 1하고도 2하고 이제 전부 다 이제 CK가 돼 있으니까 그 다음은 뭡니까?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캔디데이트 네트워크라는 게 결국에 뭡니까? 2하고 1에서 다 돌아갈 수 있는 거 3, 4, 5 그렇죠? 경로도 다 봅니다. 4, 2하고 6은 6이고 2하고 4는 4고 뭐 길이하고 그림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그렸기 때문에 1하고 5는 그림과 길이가 좀 달라요. 1하고 5는 9고 1하고 3은 5고 1하고 4는 7 뭐 이렇게 되네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3이 제일 짧아요. 그렇죠. 2에서 5까지 가는 거리가 제일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5가 그 다음으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 번째에서는 결국에는 이게 5가 되고 여기는 나머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고려합니까? 이 세 가지의 셋에서 연결이 안 된 노드까지 갈 수 있는 경로들에서 제일 짧은 애를 찾아야죠. 4, 5, 6, 7, 8. 네, 무조건 5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2에서 가는 경로가 가장 짧잖아요. 그러니까 4를 선택을 합니다. 아셨죠? 이거는 이제 라우트 플래닝하고 다릅니다. 경로 찾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최단 연결. 단거리로 모든 노드를 연결할 수 있는 선을 찾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구조를. 그래서 이제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하고 6번만 마지막에 남게 되는데 4번이 선택됨으로 해서 4번과 6번에 있는 선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어디서? 원래 네트워크 모형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꼭 알고 있어야겠죠. 예. 그래서 이 처음에 프로그램에서 이 네트워크 구조를 다 이제 써줍니다. 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라우트 알고리즘을 좀 보시면 좋은데 라우트 알고리즘 보면 결국에는 객체 지향에서 결국에 하나하나 노드가 객체 정보를 갖고 있겠죠. 자, 노드 안은 알크가 얘네가 있다. 뭐 연결 정보가 있다라고 하고 얘는 얘하고 연결이 돼 있다. 뭐 그렇게 다 정보를 넣게 됩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할 때. 예. 그래서 이제 6번, 5번 끝나고 이제 4번에서 6번 이제 했을 때 3, 제일 짧으니까 이 4번에서 6번 연결하는 이제 6이 노드가 선택되겠죠. 그래서 5에는 결국 6까지 들어가고 마지막에 3번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5번, 5번, 6, 10이면 arbitrary 이 둘 중에 하나 그냥 경로 선택하시면 되죠. 어차피 5니까 최종 목적지에는 얘로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공집합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자연히 옵티미제이션은 끝난다. 그리고 우리가 찾은 최단 경로라는 거는 얘 혹은 이 13 혹은 3, 4를 연결하는 링크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최적회로 갖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도로를 연결하면 가장 이제 적은 비용으로 여기는 인터넷 케이블이었으니까 케이블을 매설하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인터넷 케이블을 매설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디스탄스만 본 거예요. 말 그대로. 네, 그 거리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하니까.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스패닝 트리 문제 한번 풀어보시는 게 또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어, 전에 있는 그래프에서 한 가지 달라진 거는 5와 6 사이에 2마일 케이블을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달라졌고, 전에 있는 거하고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determine the minimal spanning tree of following network 해가지고 여기서 구하시면 돼요. 아셨죠? 예, 한번 구해보세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예, 한번 풀어볼까요? 뭐 어떻게 되십니까? 처음에 그 스패닝 트리 하면은 어떻게 돼요? CK, CK 처음에 C0에 뭡니까? 모든 노드가 들어있겠죠? 1부터, 여기는 1부터, 결국엔 6까지 쭈쭈쭉 해가지고 들어있을 거고, 동일합니다. C0 바에는 아무도 안 들어있겠죠? 맞나요? 아니죠. 지금 바뀌었죠. 얘가 C0 바에 다 들어가 있고, C0에는 결국엔 뭡니까? 공집합이겠죠? 네. 한번 이제 혼동이 되도록 설명해 봤습니다. 네, C0에 처음에 없어야 돼요. 연결된 노드들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C1은 뭡니까? C1은 저희 뭐 동일하게 1부터 시작한다고 할까요? i부터 시작한다고 합시다. 1부터 시작한다고 할게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C1 반은 뭐가 됩니까? 나머지 노드들이 되겠죠. 그렇죠? 나머지 노드들. 그러니까 2부터 해서 2부터 몇입니까? 6까지. 그렇죠? 생각나실 거고.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합니까? C2. C2에는 누가 선택이 되겠어요? 여기 J1, J2 스타일일 텐데 여기 누가 선택이 됩니까? C2는 값들 보시면 되죠. 값들 1에서 갈 수 있는 노드들 얘 체크하시고 얘 체크하시고 얘 체크하시고 얘 체크하셨을 때 결국엔 동일하죠. 앞서 본 예제하고 동일합니다. 1하고 2가 되겠죠. 맞죠? 이렇게 됐고 당연히 제가 C2 반을 따로 안 씁니다. 어차피 여기 여기 선택되지 않은 노드들이 적힐 거니까. 근데 여러분은 쓰셨겠죠? C3는 어떻게 됩니까? C3는 1, 2에서 최단 경로 고려하시면 되죠. 4가 있고 6이 있고 3이 있고 그렇죠? 9가 있고 5가 있고 7이 있네. 그럼 뭘 선택하십니까? 노드 5 선택하시죠. 그렇죠? 왜 3이 제일 짧으니까. 그러니까 그림에 속지 마세요.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그리고 4, 4번은 볼까요? 4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C4는. 이 세 개의 노드에서 선택된 애들. 최단 경로. 답이 나왔죠? 최단 경로 뭡니까? 이거죠. 2마일. 새로,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그렇죠. 2마일보다 짧은 경로가 없어요. 5에서 출발하는 경로 중에 9, 8, 2고, 9, 8, 2. 나머지도 봐도 6, 4, 9, 다시, 9는 이미 정리해 쳤군요. 5, 7. 그러니까 여기는 6이 되겠죠. 1, 2, 5, 6 되는 거고. C5는 뭡니까? C5는 누가 될까요? C5는 이제 얘가 6까지 선택되니까 많이, 경우의 수가 많이 바뀌었죠. 예, 그래서 노드들을 이제 다른 색깔로 한번 보자면 선택이 안 되네요. 다른 색깔이. 예. 재밌네. 하여튼 뭐 6까지 보자면 결국 이 링크들을 보셔야 되죠. 6에서 보면은 10과 3이 있고 뭐 눈치로 봐도 결국에는 뭐 4가 선택될 것 같은데요. 3보다 작은 링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5에서 4로 가는 것도 8이고 5에서 뭐 1은 볼 필요가 없고 2에서 6, 4, 5, 7 그러네요. 그래서 4가 선택이 되네요. 3이니까 그래서 1, 2, 1, 2, 4, 5, 6, 4, 5, 6 됐습니다. 결국에는 여섯 번째 이터레이션으로 끝나겠네요. 뭐 마지막으로 3이 선택될 텐데 3으로 가는 거는 얘도 오고 얘도 오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아크가 어떻게 되겠어요? 1번, 2번 한번 계속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5번, 6번 저 노드가 아크들 선택된 아크들이 결국에는 최단 경로니까 그리고 4번, 6번에서 4번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1번에서 3번으로 가느냐 아니면 4번에서 3번으로 가느냐 결국에는 이쪽을 선택하시던지 여기를 선택하시던지 해서 이렇게 연결하시는 게 가장 짧다. 토탈 코스트는 얼마 될까요? 1 더하기 뭡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2 벌써 6인가요? 6 그리고 6에다가 3을 더 더하니까 9 그렇죠? 9 9에다가 뭡니까? 5를 더하시면 되죠. 9 더하기 5 하면 14 정도 되네요. 14 토탈 코스트는 14
최단 경로입니다. 목적 함수죠. 14입니다. 14. 13만.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